2장, 군대에 가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국민학교는 부산교육대학교 부속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지금의 부산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입니다. 중학교는 연산동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시절 학교 생활은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워낙 찐따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2학년쯤 용호동에 있는 용호중학교로 전학을 갔고 거기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부산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책을 읽는 쪽을 좋아했습니다. 동의보감 한글 주해서를 읽기도 했고 화학대사전 같은 책도 봤습니다. 스티븐 호킹이나 파익만의 책도 읽었습니다. 철학책도 읽었습니다. 그런 책이 아니면 무협지나 판타지를 읽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편식된 독서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제가 궁금한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해진 교과서를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보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그 분야의 책을 직접 찾아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계속 찐따로 살았습니다. 심하게 싸움을 벌이고 다닌 것은 아니지만 사다구 정도 맞은 기억도 있습니다. 친구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친구라고 부를 수 있었던 녀석이 한 명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남중에 남고였습니다. 여자와는 정말 인연이 없었습니다. 평생 그랬습니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동의대학교였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간 것은 1999년입니다. 그때 자연과학부라는 학부제가 시작됐습니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 미생물학 같은 전공이 한 학부에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물리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생활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군대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군번으로 논산훈련소를 거쳐 국군군의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군의학교로 간 이유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 선발 과정에서 랜덤하게 정해졌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의학교에서 의무병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사단으로 배치됐습니다. 처음에는 101 연대 의무중대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정확한 군대 용어와 당시 상황을 지금 완벽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내리까시라고 하면서 내려오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보다 한 달 후임이면서 한 살은 많은 박종환이라는 사람이 사단원병대 파견분대에 이 일을 찔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중대장이었던 대위는 보직에서 날아갔고 일지대장이었던 중위가 중대장 대리를 맡게 됐습니다. 폭행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소초로 보내졌습니다. 저도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하나였고 동기가 있던 이 지대로 가게 됐습니다. 이 지대에서 생활하다가 일병 말쯤에는 한간 경계소초로 파견을 갔습니다. 그곳의 생활은 본대와 상당히 달랐습니다. 고참 의무병도 없었습니다.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도 다른 중대에서 온 알보병들이었습니다. 간부라고 해봐야 소대장과 부소대장 정도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오히려 편하게 지냈습니다. 의무병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군의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많은 것을 배운 곳은 이 지대였습니다. 이 지대장에게 약물 알레르기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나 주사 놓는 법, 환자를 보는 법 등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의무병이니까 정맥주사도 잡아야 했습니다. 관련 학과를 나온 고참에게는 손목 동맥에서 동맥혈을 체열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정식 간호사는 아니지만 당시 경험만 놓고 보면 간호 업무의 절반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군대보다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 몸무게가 120kg 정도였습니다. 뚱뚱한 저를 고용하려는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마트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정도였는지 2주 정도였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결국 잘렸습니다. 그때부터 사업을 해볼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붙어 있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PC방에서 숙식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그때부터 양아버지에게 돈을 받는 방식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필요한 물건 하나하나에 명세서를 들이밀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몇십만 원 정도씩 받아서 썼습니다. 물론 그 돈도 공짜로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업 아이템을 인정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업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생각한 사업 아이템을 양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양아버지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 월 50만 원만 받고 자기 회사에 나가서 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6개월 정도 양아버지 회사의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낙하산으로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상에만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상하차 현장에도 나갔습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일은 거의 영업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그 회사는 영업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거래처가 있었고 매출도 상당했습니다. 기사들은 각자 사업자를 가지고 있었고 밑에 새끼 기사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매출 중 일부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서 실제 매출보다 줄어든 것처럼 처리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회사의 회계 전체를 들여다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구조까지는 모릅니다. 그냥 제가 당시 회사에서 보고 느낀 것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 회사에서 6개월 정도 일하면서 전무라는 사람과도 부딪혔습니다. 그 사람이 뒤에서 양아버지에게 제가 인간이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직접 그 사람을 만나보니 왜 그런 평가를 했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편견이 강한 편입니다.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도 강합니다. 그리고 한번 판단하면 잘 바꾸지 않습니다. 고집도 셉니다. 절대 굽히지 않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게으르기도 합니다. 저는 열심히 사는 것보다 영리하게 사는 쪽을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영리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리해서 노숙자가 된 셈이냐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 전무라는 사람은 나중에 10년쯤 지나고 보니 상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양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업을 준다고 해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저를 견제했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저는 법적으로는 유일한 상속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일본으로 유학을 간 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쩌면 그쪽으로 회사를 물려주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양아버지가 대표이사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양될 무렵에는 지역신문에서 양아버지가 지역사회에 1억 원을 기부했다는 기사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사회에 나와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동안 양아버지는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냥 돈을 달라고 하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전이 필요할 때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포폰도 만들었고 카드깡도 했고 대포차 같은 것도 건드렸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급전을 끌어다 썼습니다. 결국 빚은 1억 원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양아버지가 갚아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한 인생입니다. 어릴 때는 돈이 필요해도 이유를 하나하나 증명해야 했고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의 지갑에 손을 댔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돈이 필요했지만 그냥 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더 위험한 방법으로 돈을 끌어왔습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어쩌면 같았는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돈은 늘 필요한 것이었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얻는 법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빚이었습니다. 그 빚을 결국 양아버지가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것이 얼마나 이상한 구조였는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당장 필요한 돈이 있었고 돈이 없었고 그래서 돈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군대가 끝났고 학교도 끝났고 첫 번째 사업도 끝났고 첫 직장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사회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이어질지 몰랐습니다.